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치과의사 윤성원이라고 합니다. 치과의사이자 교정과 전문의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치과의사란 여러분이 알다시피 치과에서 일을 하는 것을 포함해요. 환자분들이 오셔서 이제 아픈 곳이 있으면 치료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심리적으로 치아가 좀 깨끗해 보이길 원한다거나 아니면은 삐뚤빼뚤했던 치아가 가지런하게 교정되길 원하는 환자분들을 위해서 이제 아름다운 미소랑 예쁜 얼굴과 입모양을 만들어주는 것을 하죠. 치과의사로서의 보람을 느낀다면 환자분들이 굉장히 아프고 불편한 상태로 오셨다가 굉장히 건강해진 상태로 다시 갈 때, 입안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말할 때도 중요하고 웃을 때나 아니면 사회생활할 때도 굉장히 많이 보이는 부분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르셨겠지만은 사람이 치아가 아파서 느낄 수 있는 고통이, 사람이 느낄 수 있는 3대 고통, 제일 아픈 고통 3가지 중 하나가 치통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참기 힘든 그런 고통을 줄여드리고 또 밝게 웃을 수 있게 미소를 찾아드리는 일에서 치과의사로서의 보람을 느낀답니다. 치과의사를 하면서 어려움을 느낀다면 아무래도 이제 어린이 환자분들 내지는 치과 공포증이 굉장히 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환자분들은 이제 너무 무서워하거나 입을 안 벌리거나 아예 협조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그럴 때 좀 힘든 일이 많이 있죠. 치과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치과 대학교를 입학을 해야 돼요. 당연한 거겠지만 원래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나 다른 나라들은 일반 대학교 4년을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원 형식으로 치과대학교, 즉 덴탈스쿨이나 아니면 이제 의대도 마찬가지예요. 메디컬 스쿨 같은 경우를 들어가서 총 8년의 시간을 거쳐서 이제 치과대학교를 졸업할 수가 있어요. 저희 나라는 그거를 좀 짧게 줄이는 역할을 해서 이제 일반 대학교 4년을 2년으로 줄여서 치과대학교를 치의예과라고 2년을 다니고요. 그 이후에 치의학과라고 해서 덴탈스쿨을 4년을 다녀서 총 6년의 대학교 생활을 하게 돼요. 일반 대학보다는 조금 더 2년 정도 더 늘어난 생활이기는 하죠. 그리고 다른 나라처럼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 형식으로 덴탈스쿨을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6년 또는 8년의 생활이 끝나고 나면은 치과 의사 면허 시험을 봅니다. 그 시험을 패스하게 되면 면허증이 나오고 치과 의사 면허증이 나오면 그때부터 치과 의사가 될 수 있어요. 그 이후에 그렇게 된 치과 의사들 중에서 일부는 여러분들이 흔히 들어보셨던 대학병원에 들어가서 인턴과 레지던트 생활을 경험하게 돼요. 인턴 1년, 레지던트 3년, 총 4년의 공부를 조금 더 하고요. 공부를 하면서 환자도 보고 이것저것 많은 거를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전문의 시험을 한 번 더 보게 돼요. 저는 이제 교정과라고 치아를 가지런하게 해주고 일반 교정하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이제 그 인턴 레지던트 생활을 거쳤고 그 이후에 교정과 전문의 시험을 다시 한번 보게 돼서 그걸 패스하게 되면 이제 교정과 전문의, 치과 교정과 전문의 면허도 또 따로 나오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일반 의사분들도 마찬가지고 치과 의사분들도 마찬가지고 대학을 졸업하고 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그 이후에 인턴 레지던트 생활을 거치게 되면 굉장히 긴 기간이죠. 한 10년 정도의 공부 기간을 거쳐서 이제 치과 의사가 되고 전문의가 되게 됩니다. 초등학교 여러분들이 사실은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을 나이예요. 저희 때는 이제 과학자, 대통령, 군인 이런 식이었지만 요새 분들은 이제 의사, 변호사, 연예인도 있을 거고 운동선수도 있을 거고 요새는 유튜버 같은 경우도 장래 희망이기는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다 좋지만 어떤 직업을 선택하더라도 이제 기초라는 게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치과 의사예요. 따라서 이제 치과 의사로서 환자를 치료하면서 수학이나 과학은 좀 쓰겠지만 이제 수학이나 영어나 국어나 이런 거를 쓸 일이 거의 없기는 해요. 거의 없기는 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를 다시 쓰게 되는 일이 매우 극히 드물기는 하죠. 저 역시 똑같은 고민을 했어요. 왜 치과 의사가 돼서 이런 거를 할 건데 내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했던 수학, 과학, 영어, 국어 이런 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지만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약간씩 깨닫게 되는 게 있는 게, 수학과 과학 같은 거를 열심히 하는 것 자체가 사고력을 높여줘요. 사람의 사고력이라는 거는 어떤 일이 닥쳤을 때 그거를 해결을 하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제 내가 이 상황을 헤쳐나갈까, 뭐 아픈 환자가 왔고 이 환자가 어디가 문제고 이걸 치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러려면 이제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이 사람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라는 등의 이제 이런 종합적인 문제 해결 능력, 사고 능력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거를 다 합쳐야, 그리고 그거를 열심히 해결하는 과정에서 다 같이 커져 나가는 거예요. 비단 치과의사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게 되시고 어떤 장래 희망을 품고 어떤 식으로 노력을 하게 되시든지 지금 공부하는 게 소용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뭐 한문이라든지 중국어 내지는 영어, 일본어, 그 이외에도 갖가지 수학, 과학 이런 것들, 하다못해 뭐 체육 시간에 줄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간단히 음악 시간에 리코더를 분다든지 이런 것들도 그런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무언가를 집중해서 일을 할 때 그 일에 대한 능력을 키워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지금 배우고 있는 게 당장 유용하게 쓰이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능력, 사고 능력을 키워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치과 의사로서의 직업 윤리는 어차피 저희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같이 하기 때문에 그거랑 같이 일한다고 보시면 돼요. 개인적인 욕심에 준하지 않고 환자의 생명이나 건강을 위해서 일을 하고 그거를 위한 모든 일을 다 진행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환자분들에 대해서 이제 개인적인 정보라든지 이런 거를 다른데 발설하지 않는다거나 하는 등의 일을 개인적인 그 치과의사 윤리 강령으로 가지고 있죠. 치과의사뿐만 아니라 의사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의사가 되거나 치과의사가 되는 과정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굉장한 인내를 요하고요. 그 공부하는 과정이 아까 처음 설명드렸다시피 대학교 과정도 일반 사람들보다 길고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양도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일반 대학교에서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이제 굉장히 많은 편이고, 그 이후에 대학을 졸업해서 인턴 레지던트 하는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공부가 들어가요. 졸업을 하고 나서 이제 치과 의사로서 병원을 개원한다고 해서 공부가 끝나지는 않아요. 계속 새로운 의료 기술들이 나오고 치과 재료들이 나오고 이런 거를 끊임없이 공부하고 조금 더 탐구하고 계속 자기를 개발해 나가는 과정,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뒤떨어지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한 치아와 건강한 잇몸과 행복한 생활을 전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내라든지 아니면 노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비슷한 경험은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저희 아들이 2명이 있는데 둘 다 하는 얘기는 늘 같아요. 학원 가기도 너무 싫고 숙제도 너무 많고 이런 것들이 자기를 너무 불행하게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확실한 얘기 하나는, 저는 일단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지금까지 겪었던 얼마 안 되는 학교 생활이겠지만 지금까지 겪었던 양보다 거의 한 몇십 배에서 몇백 배 정도 되는 많은 양의 공부와 숙제를 해온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게 굉장히 힘들고 고단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거를 의연하게 견디고 그거를 자기 것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거를 자기만의 지식으로, 그래서 이제 앞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잘 다듬어 놓으면 그게 언젠가 여러분들을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발판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됐고요. 공부 열심히 하세요. 숙제 열심히 하고 다들 양치질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